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월남전 이후 히피 문화와 반문화적 정서에 힘입어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는 감독 중심의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명작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경제 부흥과 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영화는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죠. MTV 문화로 대변되는 팝 컬처의 태풍 속에 영화는 급격하게 대형화, 상업화되었으며 미국 패권주의를 반영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의 성격마저 띠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람보 시리즈입니다. 람보 1편과 2편은 모두 실베스터 셀론이 존 람보를 연기했지만 모든 면에서 두 영화는 너무나 다른 영화입니다. 이 두 영화를 비교해보면 당시의 급격한 분위기 변화를 금방 알 수 있죠. 데이비드 모렐이 1972년에 쓴 소설 퍼스트 블러드가 원작인 람보 1편은 베트남전 참전 용사의 트라우마와 사회에서의 소외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 톤이 사실적이고 심리적이며 어둡습니다. 전쟁의 후유증과 PTSD, 사회가 참전 용사를 배척하는 현실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참전 용사의 고통과 고립을 그리고 있죠. 영화에서 베테랑 군인 람보는 전쟁이 끝난 후 다시 고향 땅 미국으로 돌아오지만 그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연하게 지나게 된 작은 마을에서 보안관에게 잡혀 아무 이유도 없이 쫓겨나죠. 이에 저항하는 동안 베트남에서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람보는 분노가 폭발하고 공권력과 대립하게 됩니다. 산으로 도망친 람보는 자신의 전투 기술을 이용해 경찰들을 제압하지만 그의 공격 목표는 살상이 아니라 생존일 뿐입니다. 특히 마지막 전투가 끝나고 람보가 상관 앞에서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는 장면은 스텔론의 명연기에 힘입어 보는 이의 마음을 찡하게 만듭니다. 람보1은 액션 영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택시 드라이버와 같은 사회파 영화죠. 람보 1편은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와 사회 부적응자의 고독에 대한 영화입니다. 따라서 람보 1편은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 만들어진 람보 2의 분위기는 확 커져버린 람보의 몸매처럼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람보 2는 본격적인 전쟁 액션 영화이며 이 영화에서 람보는 미국의 군사적 힘을 상징하며 베트남으로 구출 임무를 떠납니다. 베트남전의 트라우마를 상징하던 캐릭터가 갑자기 베트남전에 진 분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영화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아니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습니까? 이 영화에서 람보는 미국 군사주의 상징과 같은 M60 기관총을 한 손에 들고 난사합니다. 람보 옆에는 수천 발이 쏟아져도 멀쩡하고 적들은 총알이 스치기만 해도 죽어 넘어집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터뜨리고 또 터뜨립니다. 영화 람보2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굴욕적으로 패배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영화적 명예 회복을 통해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영웅주의의 깃발을 한껏 드높이는 것이죠. 람보는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1편에서 보여준 감정적 깊이, 사회 비판, 스탈론의 섬세한 연기에 대한 호평은 폭력 미화와 단순한 전쟁 묘사를 통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비평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어쨌든 람보2는 그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람보는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이자 미국의 군사적 힘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탄생하였고 람보라는 이름은 그렇게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 영화 람보 1과 80년대 팝컬처의 아이콘이 된 람보2를 연달아 보면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 강의의 미션은 이 두 작품을 감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